배보다 배꼽이 더 큰 소송이 될 수가 있어요. 누구 책임이냐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증거 싸움이니까. 그래야만 내가 분풀이가 되겠다 하면. 안녕하세요. 김메이의 법세권의 저는 메이 김현 변호사입니다. 지난 여름에 폭우가 쏟아지고 며칠 지나서부터 저희 사무실에 누수 피해 보상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파트 천장에 비가 계속 새는데 윗집에서 방수 공사를 빨리 안 해줘서 여기저기에 대야를 놓고 살고 있다. 거실 천장 전체에 곰팡이가 펴서 사람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지경인 경우도 있었고요. 아이도 키우시는 집이었는데.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이라고도 하죠. 지산에 딸린 지하창고에 침수가 돼서 아주 고가의 광학장비를 못 쓰게 돼서 큰 피해를 본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상가에 입주한 대형 미용실이었는데 옥상에서 비가 새니까 영업도 못하고 피해도 너무 큰데 보험사가 배상을 거부해서 소송이 정말 필요했던 경우도 있었고요. 이렇게 누수 피해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문제가 도대체 누구 책임이냐는 겁니다. 물이라는 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니까 천장에서 물이 새니까 윗집이 문제인 것 같긴 하죠. 윗집 세입자분한테 배상을 받아야 되는지 윗집 주인한테 받아야 되는지 왠지 윗집 주인인 것 같아서 수리를 해달라고 했더니 이거는 건물 외벽에서 새 들어오는 거다.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에 얘기해라.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얘기했더니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빙빙 도는 거죠. 일단 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 규정인데요. 주택이나 상가, 창고, 공장 할 것 없이 건물은 법상 공작물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자로 손해가 발생하면 민법상 공작물 책임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1차적으로 점유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돼 있죠. 점유자라는 거는 그 공간을 소유하든 안 하든 그 집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윗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세입자가 우선은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면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은 때에는 소유자가 책임진다고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윗집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가 잘못해서 배관을 터뜨렸다든지 아니면 화장실 공사를 하면서 덧방을 안 하고 세로 타일을 했는데 그때 방수를 똑바로 안 했다든지 이런 잘못이 있으면 세입자 책임이겠죠.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소유자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식이나 건물 노후화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대부분 소유자 책임이겠죠. 근데 둘 중에 누군지 모르겠다. 그런 경우에는 소송 상대방을 윗집 임차인과 임대인 둘 다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소유자도 전용 부분과 공용 부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례처럼 위층에서 뭔가 새 들어오긴 했는데 위층 바닥, 그러니까 우리 집 천장이겠죠? 여기가 문제가 아니라 건물 외벽에 금이 가서 비가 샜다. 이런 경우는 공용 부분에 하자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집이 최상층이어서 예를 들어서 옥상에서 물이 샜다. 옥상은 공용이니까 이때도 공용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겁니다. 공용 부분은 집합 건물의 경우에 각 세대 소유자 전원이 공유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전체 소유자의 공동 책임입니다. 다시 말해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내가 만약에 윗집이다. 윗집 입장에서는 책임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만약에 내가 이 집을 매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 좀 억울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집을 판 사람, 즉 매도인 측의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새 건물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매도인이 시행사가 되니까 시행사 측이나 경우에 따라서 시공사에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일반적인 매매의 경우에도 매도인 측의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처음부터 하자가 있는 걸 알고 샀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자 관련 확인 서류에 섣불리 사인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너무 오래전에 매매한 거를 계속 매도인이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법에서 하자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은 아예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누수 하자가 너무 커서 보수가 불가능한 정도다. 이러면 매매계약 해제도 가능은 한데 그러려면 하자가 정말 심각해야 되겠죠. 피해 보상 관련해서는 합의가 되는 게 제일 좋은데요.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소송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누수 피해 소송이 정말 오래 걸립니다. 감정을 1회에서 최대 3회까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감정을 계속 하다 보면 소송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언제 끝날지 예측도 어렵습니다.
감정인이 처음 한번 나올 때까지도 서너 달은 걸리기 때문에 전체 소송이 최소 1년 정도는 걸리는 게 보통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문제는 감정인이 나와서 현장을 볼 때까지 몇 달씩 수리를 못하고 그냥 살아야 된다는 게 지금 물이 새고 곰팡이가 피는 상황에서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증거 보전 절차를 통하시면 한두 달 안에 조금 빨리 마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도저히 나는 못 기다리겠다, 나는 현장 보존 못하겠다, 그냥 알아서 수리하고 나중에 청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셔도 이게 뭐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이렇게 하려면 전문가 도움을 받든지 해서 증거를 잘 남겨 놓으셔야 됩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잘 찍어놔야 되는데 화질이 너무 안 좋거나 뭐 선명하지 않은 경우, 아니면 영상인 경우에 너무 빨리 이렇게 찍으셔서 확 지나가니까 잘 안 보이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미리 동네 인테리어 업체에서 수리 견적서도 여러 개 받아 놓으셔야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이 손해배상 소송을 하면 어디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냐 이건데요. 수리비는 당연한 거고요. 곰팡이 제거 작업 비용,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 비용, 가구나 가전 피해액 부분, 몰딩, 조명, 도배 할 것 없이 피해가 있으면 전부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수리 다 끝나고 나서 입주 청소하는 비용까지 커버된 사례가 있고요. 수리 기간 동안에 만약에 임시로 나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외부 숙소 거주 비용도 인정이 됩니다. 근데 변호사님, 저는 돈도 돈이지만 정신적으로 고통이 너무 컸는데 위자료는 못 받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위자료 명목으로 100에서 300만 원 정도 인정을 받는 게 통상적이고요. 윗집 주인분이 아주 악의적으로 수리를 안 해주고 그래서 아랫집 분이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1,000만 원 정도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구나 가전을 수리하면 수리비 전액이 거의 인정이 되지만 만약에 교체를 하셨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교체 비용을 전액을 안 주고 통상 80% 이 정도만 인정을 해주는데요. 이거는 당연한 거겠죠. 피해를 받았을 때 그 피해 물건 자체가 이미 내가 사용하고 있는 중고품이었으니까. 수리 자재도 너무 고가 자재로 수리를 하거나 떡본 김에 제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수리 기간 동안에 비용을 준다 그러니까 호텔도 너무 비싼 데 가서 자고, 그러면 그거는 좀 양심이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은 법원에서 통상적인 수준까지만 인정해서 배상을 해줍니다. 네, 오늘은 누수 피해 배상 관련 이모저모를 알아봤습니다. 질문을 댓글이나 여기로 보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정 1,000만 원 나오면은 그거 다 받는 거예요? 다 받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는 판사가 그 감정인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의 참고 자료로 해서 판사가 뭐 적당하게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감정 왜 받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일단은 감정을 잘 받는 게 중요하니까, 그게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니까 담당 변호사의 노하우가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증거 싸움이니까. 그리고 또 감정을 받으면 감정 비용이라는 걸 내야 돼요. 감정인 비용이 뭐 예를 들어서 500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변호사 비용 들어가지. 이러면 누수 피해가 뭐 굉장히 심하다 이런 경우 아닌 이상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소송이 될 수가 있어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 금액은 되게 조금 인정이 된다 이러면 좀 잘 알아보고 해야 돼요. 승소하면 변호사비나 뭐 일부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근데 다 주는 건 아니니까 소송을 하기 전에 일단은 합의가 제일 좋은 거고, 합의가 만약에 정 안 돼서 나는 소송을 해야 된다, 기분 나빠서 나는 소송 꼭 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야만 내가 분풀이가 되겠다 하면 하긴 하셔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들인 비용에 비해서 못 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알아보고 해야 돼요. 정말 그 금액을 산정을 좀 예상을 정확하게 해보고 진행을 해야 되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